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지 열흘째인 오늘,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합의문을 내놨습니다. 야당의 두 대표는 오늘 단식을 풀었습니다.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고 내년 1월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문은 모두 6개 항으로 이뤄졌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의원 정수 확대 등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고 이후에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내놓게 된 데는 열흘째를 맞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이 컸습니다. 두 대표는 오늘로 단식을 풀었습니다. 멈췄던 정개특위는 오늘부터 다시 가동됩니다. 합의문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채워가야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에 각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나한 기자, 일단 현재 합의안은 6개 항이고요.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 자, 그럼 지금 제도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텐데 현재는 지역구 의원을 뽑으면서 또 비례대표를 별도로 뽑는 방식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이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 254명을 뽑고 나머지 46명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 지역구를 뽑는 방식이 정당 득표율과는 관계가 없이 한 표라도 앞서면 당선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인데다 사표를 많이 만든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예. 자, 그럼 검토를 하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연동형으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배분됩니다. 만약에 그 각 정당이 가져갈 의석수가 결정이 되면 지역구 당선자들이 일단 이 의석수를 채우고 만약 A라는 정당이 지역구 의석만으로는 이 전체 의석수를 채우지 못해도 비례대표로 남은 의석을 채워주는 겁니다. 예. 예를 한번 들어보면 국회의원 300명을 전제로 할 때 A라는 정당이 정당 득표율이 20%면 의석은 60석입니다. 그런데 이 당이 지역구에서는 40석을 얻었다면 나머지 20명의 비례대표를 더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소선구제 하에서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원이 적은 소수 정당에는 유리하지만 반대로 다수당에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연동형을 권역별로, 그러니까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도입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정당 득표에서 20%를 얻었다 하면은 그 정당은 60석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당이니 지역구 당선자가 몇 명이 되든지 간에 40석이 되든지 30석이 되든지 간에 60석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다 그러면 소수 정당에는 지역구 선거에 유리한 후보를 내기 힘든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기로 했고 그런데 갈 길이 쉽지는 않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쟁점이 워낙 많아서 실제 처리까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가장 큰 쟁점이 이 의원 정수 확대입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총 의원 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도입하면 지역구 의원은 줄어들게 됩니다.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정개특위는 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10% 많은 330명까지 늘리자는 방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또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야3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대신 혜택은 줄이자는 방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앞서 김나한 기자가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다수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는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당의 입장이 궁금하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역구 당선자만으로도 이 의석을 다 채울 수 있는 민주당은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동형이 도입되면 비례의석을 추가로 얻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희 당은 지금 사실은 제가 원내대표 취임한 지가 며칠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당내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당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사실은 제가 선거구제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이런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 검토는 하겠지만 확답은 드릴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여야 합의안에 보면은 개헌 논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 권력구조 개편까지 갖고 가자고 하면 이 선거제도 개편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원내대표들이 선거제 개편에 합의는 했지만 사실상 이제 구체적인 논의는 막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나한 기자였습니다.